자, 23호부터 보겠습니다. 이차함수가 저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칭축이 2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 0, F0, F1, 1의 함수가 더 크네요. 그럼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X가 2인 케이스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뭐를 기준으로 0과 1, 0은 여기쯤에 있고 1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얘는 F1이 더 작죠. 이건 안됨 얘란 얘기죠, 그죠? 0은 여기쯤에 있고 1은 여기쯤에 있으니까 1의 함수값이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이구나.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F3, F4, F4가 더 크니 물어봤는데 거짓말이죠. 3은 여기쯤에 있고 4는 여기쯤에 있으니까 F3이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거짓이고. 자, 니은번 fx = 0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x축이 어디인지는 언급이 안 돼 있죠. 만약 x축이 요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x축 위에 있으면 그지? 실근을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짓말. 그럼 디귿이 참이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y는 fx라는 그래프가 누구? y는 상수함수, y는 k보다 아래쪽에 있니? k가 더 크니? 그런 k가 존재한다. 맞죠? k를 여기다 잡으면 너의 꼭점보다는 위에 잡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어떤 x를 넣던지 간에 fx보다는 k가 위에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만 참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었네요. 이렇게. 자, 25번 볼게요. 그림같이 가로 세로 길이가 6과 8m인 직사각형 모양의 폭이 x만큼, 여기 다 폭이에요. 폭, 여기도 폭. 그래서 여기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은 이제 화단으로 만들고 체크를 좀 해볼까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다 화단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폭으로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화단은 1제곱미터당 2만원 들고요. 그 다음에 길은 이제 1만원씩 들었을 때 총 비용이 56만원 이하로만 비용이 만들어지도록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화단과 길로 꾸미려고 할 때, 자, x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 폭이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화단은 2만원, 그 다음에 저 길은 만원이니까 화단의 넓이는 이 빗금친 부분 6개를 더한 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많이 했듯이 그지? 이렇게 밀고 위로 올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요만큼이 x죠? x, 너도 x, 너도 x, 여기도 x, 여기 x, 여기 x. 그죠? 자, 그러면 전부 다 폭이 3x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대충 그려볼게요. 좀 더 위로 올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그리면 딱 올려버리면 여기 3x가 될 테니까 요만큼 될 거고, 여기는 x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3x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잘라졌다고 했을 때 이제 요만큼 될 거고, 여기는 좀 많고 여기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 화단의 넓이가 겹친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는 전체 8에서 3x만큼 빠진 부분이 될 거고, 여기는 x일 테니까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6에서 x만큼 뺀 그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요 넓이는 얼마씩 들어? 2만원씩 드는데, 저 넓이가 6-x에다가 8-3x, 이 친구들은 단위는 만원으로 볼게요. 2만원씩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애들은 만원씩 든대요. 자, 그럼 어떻게 자를까요?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랑 두 개 더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는 6-x 따라갈 테니까 둘이 곱하면 3x에다가 6-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거기에 더하기를,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계산해야 되겠죠. 요 길이 직사각형 끼인 거, 테트리스, 그지? 빨간색 걷힌 거, 우린 그거만 기다리고 있죠. 테트리스. 여기 x고 여기 얼마냐? 여기가 요 길이가 8이죠. 8이니까 여기가 8x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만원씩 든 애들 해서 얼마 이하? 56만원? 요 비용이 56만원 이하가 되는 그 x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2차 부등식만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짝수가, 여기 짝수 안 나와. 자, 2로 나누려고 그랬더니 여기 오른쪽에 짝수가 안 나오네요.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3x의 제곱, 그래서 6x의 제곱일 것이고, 요거 곱해서 2를 곱해주는 과정이에요. 마이너스 8x 암산 안됨. 마이너스 18x, 그러면 마이너스 26x가 될 거고, 여기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52x가 될 거고, 이거 정신 잘 쳐야 되겠다. 48에 2배죠. 96인가요? 96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정리해 봅니다. 더했더니 얼마예요? 요거 18x.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에 8x 해서 이렇게 56 이하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너네들이 2차니까 3x의 제곱이 될 거고 1차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있네요. 이게 표현되겠죠. 너네들이 26x니까 26을 더하면 마이너스 26x가 될 거고 상수는 너랑 그리고 너가 넘어가 계산이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56이니까 40이 되겠네요. 이로 안 나눠지네. 자, 여기서 사이값이 잡히는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해볼까요? 자리가 없으니까 3x라고 표현해보고 곱해서 40 12랑 4 12랑 4 14 5랑 8 얼마인가요? 왜 안 보이지? 큰일 났네. 2랑 20? 안 보이네? 2랑 20? 2랑 20이네요. 그죠? 2랑 2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6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한참 걸렸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범위가 여기 작은 거니까 2. 자리가 여기 있네요. 그죠? 2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3분의 20. 여기 사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최소값은 2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잠깐, 이 녀석이 지금 길이다 보니까 얘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0보다 크면 x를 2라고 봤을 때 어떻게 표현되나요? x는 6보다 작아. 6보다 작아. 0보다 크면 3분의 8보다 작아. 맞네요. 그죠? 최소값은 2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25번이었어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 1인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이용해서 가로 세로와 높이를 이렇게 x 플러스 잘 안 보이나요? 조금 깨졌네. x 빼기 1이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 여기는 2x 빼기 1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한 모서리 길이의 1인 정육면체를 붙여놓은 거니까 전부 다 요 길이들이 다 자연수예요. 그죠? 자연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진육체 A를 만들었고요. A의 건널비가 한 모서리가 X인 정육면체 B의 건널비의 2분의 3? 1.5배 이상이 될 때 물어봤죠? 자, 건널비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널비는 면이 6개니까, 그지? 각각 다른 면 3개의 넓이에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배. 자, 정리해주면, 자, 윗면부터 갈까요? 윗면의 넓이를 2 곱하는 거니까, x제곱 빼기 1. 그죠? 윗면, 아랫면 2개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면 갈게요. 앞면은 요 길이가 x 플러스 1, 여기가 2x 빼기 1이죠. 그죠? x 플러스 1, 2x 빼기 1. 암산 안 돼. x 플러스 1, 그 다음에 2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요면에 있죠, 옆면? 그래서 여기 x 빼기 1, 여기가 2x 빼기 1. 그러면 x 빼기 1, 2x 빼기 1.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저 녀석의 건널비가 될 거고, 그 건널비에 비해서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렸으면, 한 모서리 길이가 x니까 이 길이가 전부 다 x래요. 그죠? x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건널비, 그러면 이 넓이가 x제곱이죠? 몇 개? 6개 있겠죠. 그래서 6x의 제곱이랑 얘네들이 비교해서 뭐라고? a의 건널비가 b의 건널비의 1.5배. 그래서 너보다 얼마? 1.5배 이상이 되는 요렇게 되는 x의 범위를 물어봤죠? 최소값. 자, 정리해 봅니다. 일단 요거부터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9x의 제곱이 될 거고, 자, 정리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전개한 다음에 쭉 볼까요? 일단 요거 묶어줄까? 그냥 전개하라고? 알았어. 자, 2배. 너무 기네요. x제곱 빼기 1에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전개해주면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될 거고, 여기도 2x제곱 2x제곱에 여기가 마이너스 3x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잡히겠죠. 확인. 2x. 오케이. 자, 됐죠? 자,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최고차항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계산하면 1, 3, 5, 10개. 10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가 어디 있어요? 1차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2개밖에 없나요? 마이너스 2x니까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거들이 없어지겠네요. 마이너스의 2배 하고 9x제곱을 좌변으로 넘기는 게 낫겠네요.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근형식. 이거 벌어지는 값 나올 거. 근형식 쓰면은 x는 2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을 그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2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너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음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히겠죠.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잡히는 건데 결국 해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소값을 너로 잡아놓으면 이 x가 무리수가 나와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녀석들은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그 정육면체를 차곡히 쌓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도 무조건 다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자연수, 여기도 자연수고. 그래서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x도 자연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대충 얼마예요? 2. 얼마죠? 루트 6이 루트 4보다 크니까, 그럼 4. 얼마보다 크니까 x가 될 수 있는 그제 자연수의 최소값은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7번입니다. 일선 위에 그지 세점 ABC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다시피 ABC 그지 굴뚝에 연기 나죠, 그죠? 막 뭐 만드나 봐. 그랬을 때 AB의 거리는 10km. 이게 다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20km 뭐 주어져 있겠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 일선 위에 AC 사이의 보관 창고, 여기 사이에 보관 창고를 짓는데요. 그랬을 때 쭉 공장과 보관 창고의 거리가 Xkm이면 한 개당 운송 비용이 X제곱 원이 든대요. 그래서 ABC를 기준으로 A가 100개, 200개, 300개를 찍어낼 때 하루에 드는 총 운송비가 얘 이하가 되려면 뭘 물어봤어요? A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 보관 창고를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 게 낫겠죠. A에서부터 물어봤으니까 요만큼 우리가 X라고 잡아 놓습니다. 그럼 시점의 좌표는 2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원점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수직선이니까 하나씩만 표현하시면 돼요, 숫자는. 자, 그럼 이제 뭘 물어봤어? 일단 B부터 볼까요? B에서부터 요만큼까지의 거리는, 거리라는 게 큰 거에 작은 걸 뺀 거죠. 그래서 X 플러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보관 창고부터 B까지 거리가 X 플러스 10. 요 거리가 X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면 비용은 거리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건 한 개당. 근데 몇 개야? B에서는 200개를 찍어냅니다. 그래서 200을 어디였을까? 200. 요게 200개에 대한 그지? 총 운송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여기서 여기까지 X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개당 운송 비용은 X제곱일 거고, A에서는 몇 개를 찍어내요? 100개를 찍어낸다고 주어져 있죠.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 C는 거리가 여기서 여기 빼면 되니까 20배기 X가 될 거고, 비용은 20배기 거리의 제곱일 거고, 몇 개? 300개. 그래서 요 토탈 다 계산한 총 운송 비용이 얼마? 15만 155,00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리가 없어서 밑에 썼어요. 자, 계산해 볼 건데 일단 100만 나누자. 100만 나누면 요렇게 두 개 사라지겠죠. 자,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2에 오케이 2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00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는 x제곱일 것이고, 여기는 얼마예요? 3을 곱하면 되네. x제곱 3x제곱 둘이 곱한 거에 2배 마이너스 40이니까 3 곱하면 120x 맞죠? 400이니까 400에 3 곱하면 1200 맞나요? 430. 자, 그랬더니 여기가 150 두 개 날렸으니까 1550이 되겠죠. 자, 계산해 봅니다. 최고창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6개 6x의 제곱일 것이고, 1차는요 이렇게 이게 길어. 두 개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80x. 아까도 길고 지금도 길고. 여기가 얼마야? 1400인가요?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50이겠죠. 맞지? 1400.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50. 2로 나눠집니다. 고맙네요. 3x 제곱 40x 2로 나눠주면 75 이렇게 표현되나요? 자, 인수분해 3xx 75는 15랑 5 15 오케이 그지? 45 여기가 15 여기 5 주면 너가 45니까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5 이상. x는 길이인데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x는 0보다 크니까 맞죠? 여기 사이에 너를 짓는다는 건 x는 0보다 큰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가 x는 양수니까 0보다 커요. 이렇게 잡히겠죠. 최종 범위가.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뭘 물어봤어요? 보관 창고는 A보다 최대 몇 킬로? 최대 몇 킬로? 15킬로까지 가능하다는 소리죠. 정답은 15가 되겠네요.
아마 여러분도 잘 해결했을 거리라 믿습니다. 그죠? 27번이었어요. 자, 30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문제 소개해 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간단해요. 간단해서 어쨌든 요런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저걸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가 궁금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부터 볼까요? 자, hx라는 요 그래프가 누구보다는 gx보다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잡아줍니다. 그럼 hx는 요 직선이거든요. gx는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 다시 누가 있다고? 누가 위에 있다고? 직선이 위에 있는 범위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 직선이랑 요것만 보면 여기서 만났죠. 만났으면 직선의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도 만났네요. 이 곡선보다는 직선의 위에 있는 범위는 어디니? 여기죠. 여기 등호 넣어도 됩니다. 그죠? 등호 들어있으니까 0 이하면 되는 거고, 또 여기서부터 쭉 얘가 위에 있죠. 얘는 아래쪽 내려가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표현된 녀석 0 이하 a 이상이면 이 조건을 만족. 자, 두 번째입니다. 얘를 보셔야 되겠죠. 얘를 누가 위에 있어? 이번에는 gx가 fx가 위에 있는 경우 gx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fx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그럼 여기는 안 됨. 그죠? 왜? fx가 위에 있어요. gx 내려가고 있는데, 그지? 안 됨. 누가 위에 있어? gx가 이 위에 있어.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여기 부분이 위에 있죠. fx보다는. 그래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딱 이 범위만 잡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등호는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죠? 좀 재밌는 문제였죠? 자, 31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우스 문제인데 그냥 한 문제 소개해 드릴게요. 가우스는 뭐 앞에 설명했으니까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요 x에 대한 방정식이 가우스가 들어있어요. 그 해가 이 해와 같대요. 그럼 요거 위에 거 풀면은 1과 장가의 사이값?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네요.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이 친구도 인수분해하면 5랑 2로 해서 이렇게 되나요? 맞죠? 0이 더 크니까 또 사이값이니까 어떻게 표현돼요? 2와 5, 그러면 2와 5, 2 여기쯤 있고요. 그래서 5는 여기쯤에 있겠죠. 그러면 범위가 여기가 나올 거고, 결국 이 녀석에는 2와 4 사이, 너도 2와 4 사이, 그래서 2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거 아니겠니, 얘들아? 절대값, 죄송합니다. 가우스 x는 얼마랑 얼마야? 2이거나 또는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야 이 범위에서 어떻게 잡혀? 2에서부터 정신 안 차리? 자, x는 2에서부터 3까지고, 또는 여기는 3에서부터 어디 4까지 이렇게 잡히겠죠. 자, 그렇게 돼야 얘 3에서 몇 것이면서 이런 해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 가우스 x는 2랑 3이구나. 그지? 뭐라고? 가우스 x 입장에서 이 녀석의 근은 2랑 3이었다는 소리죠. 그럼 가우스 x를 그지? x처럼 생각하면 저 관계식은 그냥 쓸게요. x-2, x-3 이렇게 생긴 친구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전개합니다. ax제곱 마이너스 5ax 플러스 6a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가 가우스 x로 지금 바뀌어 있는 걸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a, b가 얼마예요? b는 마이너스 5a, c가 얼마예요? c는 6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값을 물어봤으니까 다 a로 변환이 가능하니 bc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b가 마이너스 5a야? 마이너스 5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란 소리고, c는 얼마였어요? 6a였죠? 여기 6 집어넣어서 약분하면 a가 약분이 되니까 플러스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31번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연립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풀어볼 건데, 위의 식은 간단하네요. x1로 넘어가면 x는 저 1이 넘어가는 거니까 2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친구는 2 플러스 1서부터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3이랑 a라고 놓고 마이너스 ax니까 요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문제는 그지? 여기서 해가 마3이랑 a가 나오는데 누가 크고 작은지를 몰라요. 여기서 범위를 쪼개서 풀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a가 얼마인 경우? a가 마이너스 3인 경우. 두 번째, a가 얼마인 경우?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나눠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물론 얘는 고정. 됐죠? 자, 얘부터 볼 건데, a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면, 그죠? 너도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죠? 그럼 마이너스 3이면 계산하면 풀3.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표현돼요?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3밖에 안 나오죠. 실수의 제곱 얘가 항상 0 이상인데 그지? 무조건 양수이거나 0일 때만 성립이 가능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이 친구가 얼마니?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그려볼까요?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딱 이거 하나 나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근데 a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인가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니까 너랑 너랑 공통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해가 없어요. 우리는 해가 없는 걸 찾고 있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3이어도 되는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너 됨, 오케이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두 번째는 여기다 그려볼게요. 또 이렇게 수익선을 그려볼 건데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너네들이 비교했을 때 그지? 여기 마3이랑 a가 나오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a가 왼쪽에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3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더 크니까 사이값 이렇게 잡히겠죠. 2번 3번 범위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지금 너랑 안 만나야 되니까 2 플러스 1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이제 여기랑 여기 보면은 해당 범위가 없는 거, 공통범위가 없어서 해가 안 나온다는 소리니 너네들의 크기 판단, A가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면 더 클 거고 너네들이 같아도 얘가 빵꾸뽕이니까 얘는 빵꾸뽕, 얘는 들어있어요. 공통인 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범위를 여기서 다시 쓰면 A는 얼마예요? A는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네들의 공통범위를 잡으면 너인 거 보이세요? 괜찮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범위에서도 이 범위에서 해당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는 이걸 좀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자리가 없어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번엔 누가 더? 마이너스 3이 더 크네요. 마이너스 3이 더 크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번엔 A가 더 크니까. 이거 그리려고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나왔고, 지금 머릿속에. 마이너스 3보다 커요? 그럼 마이너스 3이 왼쪽에 있고, 이번엔 A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2 빼기 2 플러스 1, 2A 플러스 1이 보다는 작아요. 또 공통범위 없어야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서 2로 나눠주면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인가요? 됐죠? 그럼 너네들의 공통범위가 어떻게 잡혀요? 마이너스 3보다 커요? 마이너스 2, 그지? 맞나? 마이너스 3? 뭘 쓰지도 않고 맞나야 이 자식아.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오케이. 그래서 너이거나 또는 너이거나 또는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선을 그려볼게요. 자리가 없으니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A라는 범위가 있고요. 자, 뭐부터 그려볼까? 너부터 그려볼게요. 그죠? 너부터 그리면 마이너스 2부터 마3 그죠? 마이너스 2부터 마3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3해도 돼. 마3해도 돼. 세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어. 빵꾸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버리면 여기 부분에 해가 그냥 나와버리죠. 그죠? 그래서 A는 얼마라는 걸 A는 마이너스 2 이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 뭐 물어봤어? A에 뭘 물어봤어요? 최대값을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이즈 형태로 해가 나올 테니까. 최대값은 얼마이더라? 마이너스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1번이었네요. 자, 33번 보겠습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에 뭘 물어봤어? 값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mn의 순서쌍은 정확히 한 쌍이 나온다는 소리야. 다시 뭐라고? mn의 순서쌍은 정확히 한 쌍이 나오더라. 자,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그림을 이해해 볼게요. 이 그래프는 가장 아래쪽에 있고요. 그 위에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이 있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위로 볼록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 직선은 뭐 어딘가 있겠지, 그지? 얘보다 위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쪽에 그려봤어요.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그림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너보다 위에고 너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지? 상관없겠죠? 어떤 이미 x에 대해서 이렇게 크기로 잡혀버리니까. 그러면 이런 직선이 과연 몇 개가 나오겠냐를 고민해봐. 몇 개겠어요? 무한개죠?
여기도 있고 좀 내려가도 되는 거지. 어쨌든 이 사이에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무한계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런데 값이라는 소리는 뭐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딱 한 쌍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딱 only 한 개. 요 직선의 형태는 오직 하나이더라. 그럼 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접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가 대축이 얼마예요? 대축이 2분의 3, 얘는 대축이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실 거고, 이렇게 대축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저 직선이 무조건 만나요. 만나는데 이렇게 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접하면서 직선이 이렇게 공통 접점을 관통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지만 이 직선의 입장에서는 오직 한 개가 나온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했죠? 하나밖에 없다니까, 저 직선은. 그지? n의 값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너랑 이 두 그래프의 접점을 저 직선은 지나는 거니까 둘이 연립을 해야 되겠죠. 알고 있는 것끼리. 그래서 너네들이 갖다가 놓고 얘를 이로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2x의 제곱, 넘겨주면 마이너스 4x, 넘어오면 플러스 4는 0. 무조건 중근이 나와야죠. 왜냐면 교점은 하나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죠. x가 얼마야?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1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1 집어넣으면 4니까 이 공통 접점은 1,4가 되겠죠. 그러면 직선의 관점에 표현해 주기를 1,4를 지나 기울기는 m이야. 고구마 좀 다오. 고구마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제 m값만 구하면 직선이 결정이 되니까 이 직선은 누구랑? 너랑도 접하고요, 너랑도 접하게 됩니다. 만만한 거 아무거나 잡아서, 그지? 교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풀면 되니까 난 얘가 만만해. 너랑 갖다가 놓고 접점을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변끼리 같은 거니까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란 친구랑 전개하면 mx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x제곱, 잠깐 낮잠을 잤더니 연산이 잘 되네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 있잖아. 얘 얼마나 넘어가면 플러스 m 이렇게 표현되겠죠. 맞나요? 됐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은 또 머리미에 이 그래프랑 아래로 불러 요거랑 요 친구랑 둘이 이렇게 연립한 거니까 교점이 몇 개야?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도 x가 얼마니? 1일 수밖에 없으니 얘도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뒤에 거 제곱이 너니까 1이 되는 거고, 두 곱한 거 2배가 마이너스 2x니까 m은 1이면 되겠네요. 그치? m은 얼마였더라? 1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럼 전개해주면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m은 요거 m이 1이고요. n은 얼마니? n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제곱에 더하면 1 더하기 9니까 2번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문제예요. 그죠?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 4번 볼게요. 이차함수 주어져 있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놨어요. 그럼 a는 y 절편이니까 0, 얼마? k제곱 플러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요렇게.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지나고 x의 평행 직선, 만나는 점, a가 아닌 점은 b점, 그리고 수선의 발 내렸어요, c. 그리고 몸으로 봤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OCBA의 둘레. 그래서 OCBA는 요렇게, 요 직사각형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 직사각형의 둘레를 GK라고 놓고, 여기를 만족하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몸으로 봤어? 자연수 K 값을 물어봤죠. 그런데 뭐가 눈에 보여? 둘이 묶어주면 대칭축이 K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대칭축이 X는 K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길이가 그냥 자동빵 눈에 보여요. 얼마? X가 0에서부터 K만큼 여기 K가 되는 거고, 그게 몇 개? 이 길이는 2K가 되겠죠. K의 대칭이니까. 그래서 둘레란 친구 GK는 표현하기를 몇 배? 2배.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 2K가 되는 거고, 가로 더하기 세로는 요 길이겠죠? 요 길이는 그냥 자동빵 너의 길이가 되겠지. Y좌표 K제곱 플러스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얘가 다네요. 자, 전개해주면 얼마니? 전개하지 말까? 자, 여기 집어넣을게요. 14. 14 집어넣으면 14. 일 거고, 2배. 여기 다시 쓰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일 거고,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78 되겠죠. 양변에 2로 나눠주면 7 나눠주고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될 거고 2로 나눠주면 3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왜냐면 여기 일식 여러분들이 요 범위 잡고 이식은요, 요 이식 핑크 요 이식 잡아서 얘네들의 공통범위 잡는 건 1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 문제니까 제가 그냥 한 문제만 소개해 드렸어요. 요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죠? 이해 바랍니다. 자, 30번 볼게요. 민성이는 어떤 책을 한 권은 있는데 하루에 7쪽씩 X일 동안 읽으면 3쪽이 남는데요. 그러면 책의 그 쪽수를 이렇게 가정했을 때 몇 쪽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7쪽씩 계속 읽었대요. 읽어서 며칠이 걸렸어? X일이 걸렸고, 그리고 여기에 몇 쪽이 남았어요? 3페이지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7쪽씩 X를 읽었으니까 전체 책의 개수는, 책의 쪽수는 7X 더하기 요 친구가 이제 전체 책의 쪽수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럼 결국은 이제 걸리는 기간은 X에다가 요거지? 하루를 더 소요해서 X 플러스 1일 동안 우리가 7쪽씩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페이지씩 읽으면 더 많이 읽었네요. 7쪽씩 읽을 때마다 4일 더 빨리 읽게 된대요. 그러면 7쪽씩 읽을 때는 X 플러스 1일이 걸렸으니 써볼까? 하루? 그거보다 4일이 더 빨리 읽게 되면 4를 빼면 X 빼기 3일 동안 해서 우리가 다 마무리 졌다는 소리죠. 책을 읽었다는 얘기죠. 뭘 마무리, 그지?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책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몇 쪽씩 읽어? 하루에 이 페이지가 10페이지씩 이렇게 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며칠이냐면 포인트가 X 빼기 3일이니까 이 친구가 X 빼기 3일째 되는 날이고, 그러면 이 전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며칠 동안 X 빼기 4일 동안에는 전부 다 10페이지씩 읽었겠죠. 그러면 요 날, 맨 마지막 날 읽은 책의 쪽수는 한 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포인트가 뭐라고? 1일서부터 X 빼기 4일 동안에 무조건 몇 페이지씩? 10페이지씩 읽었고, 요 남은 기간, 하루 동안에, 그지? 남은 쪽수를 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페이지, 책의 쪽수는 10페이지씩 X 빼기 4니까 10에다가 X 빼기 4 해서 한 페이지 읽었을 때가 가장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X 빼기 4에다가 10페이지 읽었을 때니까 이렇게 해서 판단에 접근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전부 다 10페이지씩 읽었으니까 X 빼기 이제 3일 동안 읽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 부등식만 잘 해석하면 돼요. 자, 보면은 여기 10x, 여기 7x. 그러니까 요식부터 풀어주는 중이에요. 요식부터 풀어주면은 이게 3x가 될 거니까 3x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39가 넘어가죠. 39가 넘어가면 여기가 42가 되나요? 맞죠? 그래서 x는 얼마? x는 이렇게 14가 될 거고, 여기에서 그다음 요식에서 x에 여기 왼쪽 부분이 잡히겠죠. 여기 넘어가면 3x, 여기 3x가 뭐보다 크니까 여기는 필요가 없고, 결국 우리는 x의 그지 최대 날짜 그지 좀 많을 때 이 전체 책의 쪽수도 많아지는 거니까 여기다 14 곱해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14에서 7 곱하면 108인가요? 맞죠? 108이니까 3을 더하면 108이 아니니 얘들아? 7을 곱하면 98이네요. 그죠? 98에다 3을 더하면 101페이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승훈쌤이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승훈쌤은 그냥 어쨌든 책의 책의 쪽수는 7x 플러스 3이고 x는 날짜니까 자연수일 거니까 7의 배수에다가 나머지 3인 친구, 그래서 요거 다 7로 나눠가지고 나머지 3인 친구가 2번인 게 눈에 보였대요. 그죠? 자, 어쨌든 뭐 그런 풀이가 있고, 네, 됐습니다. 37번입니다. 자, 38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그죠? 실근의 부호가 있으니 우리는 간단히 설명을 넘어갈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미 뭐 개념 원리에서 저랑 다 같이 공부한 내용이니까, 첫 번째 어떤 근일 때 두 근이 모두 양근인 경우,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고 이 포물선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양근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 먹었을 테니까 우린 항상 뭘 봐라?
합은 양수고 곱도요. 양이니까 양수일 거고 판별식은 0보다 큰데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으면 두 군이 모두 중군이어도 상관없겠죠. 그죠? 한번 요것만 그려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이 중군이 감마이면서 0보다 크니까 감마 모두 양근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은 0까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두 군이 모일 때, 음수일 때도 합과 곱과 판별식을 보고 셋은 뭐예요? 세 번째는 두 군의 부호가 다를 때는 두 군의 곱이 음수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 자, 일단 여기서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모두 양수가 된다는 건 이 조건을 쓰시면 되죠. 그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두 군의 합 양이니까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루트 a가 될 거고 걔가 양수란 소리고 두 군의 곱해도 양이니까 a분의 c 두 군의 곱은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서로 다르는 말이 없어요. 그죠? 중근 가능. 그래서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배 ac는 1 마이너스 a인가요? 얘가 0 이상이면 되는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요 친구 그지? 무조건 성립하죠. a가 여기 루트는 요 앞에 부를 보는 겁니다. 무조건 양수죠. 그죠? 양수 또 a라고 주어져 있네. 양수 a니까 요 값은 그지? 실수가 될 거고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더라. 자, 넘어가면 얼마예요? A는 1보다 작아요. 이거 체크해 주시고 여기도 전기하면 A랑 4A랑 계산하니까 5A가 되겠죠. 5A가 되고 넘어가면 이렇게 돼서 5로 나눠주면 A는 뭐 5분의 4 해서 얘는 무조건 신을 필요가 없으니 오케이? 신을 필요가 없으니 너네들에 대한 공통범위를 잡으면 되고 어디에요? 5분의 4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Q, P는 5분의 4, Q는 1 5배 4에다가 1 더하면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2차 방식 주어져 있는데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분의 절대값이 양수인분보다 크도록 하는 정수 K 값 합을 물어봤어요. Y는 0이라는 X축이랑 그 다음에 Y는 너라는 이차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0이 여기쯤에 있어야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는 더 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두 근의 합 판단할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은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지? 알파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두 근의 곱은요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곱하면 음수가 될 거고 판별식은요 판별식은 뭐라고요? 생략 그지? 둘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에는 판별식은 생략한다고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근거에서 갖다만 잘 쓰면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k제곱 플러스 3k 아이고 바로 쳐야 되겠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 그래서 두 녀석을 풀면 되는데 요거 마이너스 곱하면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마십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네요. 오이야 이렇게 됐죠?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k랑 수직선 위에 어디랑 어디야? 벌어지는 값이 나오죠. 마이너스 5 2는 여기다 잡을게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 6이랑 3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사이값 잡히죠? 어디랑 어디 사이니? 마이너스 3이랑 6 사이야? 마3은 여기쯤 있겠죠? 6은 여기쯤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껴있는 정수의 합 정수는 누가 있는데 3, 4, 5 이렇게 표현되겠죠. 얘네를 싹 다 더한 거 물어봤으니까 12가 정답이겠네요. 39번이었어요. 40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 절대값이 붙어있죠. 저 친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x가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 나눠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면 너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몇 점에서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물어봤으니 일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지금 요 식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다는 소리는 요 그래프 왼쪽 그래프는 그지? 요 친구는 그지? 어디의 대칭이야? y축의 대칭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뒤에 가서 이제 공부할 거고 이제 미리 다 공부하신 분들도 있겠죠. 뭐 저랑 이거 분량 레벨 푸시는 분들은 다 공부했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우리는 원점에서 뾰족한 그런 그래프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x가 0이 생할 때의 그림을 그리면 절대값은 그냥 그대로 나올 거니
이 그래프가 요렇게 판단해서 x의 양수 요 오른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음수일 때를 바라보는 건데, 그러지 말고 요 식 자체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원식과 동일해지겠죠. 오케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x의 부호 반대가 성립해요. 그러면 1을 넣을 때나 마이너스를 넣을 때나 동일한 y값을 가자. 1을 넣을 때나 마이너스 동일한 y값, 1를 넣을 때나 마이너스를 넣을 때 동일한 y값에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되는구나. 즉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서 y축에 대해서 접으면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정확히 원식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의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꺾으면 되는 거니까, 접으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x가 0보다 클 때 몇 점에서 두 점에서만 만난다면 어쨌든 그 왼쪽에서 두 점에서 토탈 4식을 가질 수 있으니 우리는 x가 양수일 때 이 친구가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어떤 작업에 x가 0 이상일 때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럼 y는 x의 제곱에 자리가 되려나 더하기 2배의 k-1x가 될 거고, 상수가 여기 쓸게요. 좀 길어요, 식이. k제곱 마이너스 3k 빼기 4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된장, 그지? 된장, 초고추장 쌈장, 야도 몰라요. 대칭축도 모르고 y절편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그래프가 y는요 x축과 만나면 되니까 오른쪽만 한번 그려보면, 그러면 어떻게 생겨 먹었어야 돼요? 그림이 0일 때 어딘지 모르고, 그지? y절편 0일 때 어딘지 모르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겨 먹어서 그림이 이렇게 걸려 있어야, 즉 알파, 베타 이렇게 걸려 있어야 이 그래프를 이렇게 접었을 때 두 개 더 나와서 토탈 4가 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러면 고민해 볼게요. 일단은 이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되겠냐, 대칭축이 0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생각 들어? y절편이 양수여야 되겠지. 이해가? 음수면 어떻게 될까? 음수면 요 점 찍고서 이렇게 그려줘도 한 점밖에 안 만나겠죠. y절편 위에 있어야 되는구나. 대칭축도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y절편 양수이고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고 해도 얘네들이 안 만나면은, 그지? 허당입니다. 허당. 안 만나면 허당?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안 돼. 그래서 몇 점에서 만나야 돼? 이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더라. 됐죠? 이 세 가지 가지고 고민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대칭축. 자,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b죠. 그래서 대칭축, 요 식이 마이너스 2, n이 1이니까 b가 얼마예요? 2의 k-1. 야의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찍찍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동은 변하겠죠. k-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넘겨주면 너라는 걸 일단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킵. 자, 두 번째, y 절편은 양수여야 돼. 그럼 0, 0 집어넣으면 너가 y 절편이니까 y 얘가 양수면 되겠죠. 여기다 그냥 쓸게요. 요렇게 되나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 지금 여기 2차 공식 푼 거니까 얘부터 먼저 그려놓고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릴게요. 자,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k라는 범위가 있는데 얘가 어디야? 마이너스 1이랑 4, 마이너스 1이랑 4 이렇게 해서 벌어진대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해놓은 거 k는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대요. 1은 여기쯤 있겠죠? 1은 여기쯤에 이렇게 좀 붙여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쯤에 나오겠네요. 그죠? 세 번째 뭐라고? 판별식. 자, 세 번째 판별식 0보다 커야 돼요. 자, 짝수 공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C가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이거 점점 내려가는데 몸이. 자, 끌어올리고 K제곱 빼면 되고, 마이너스 2K에서 플러스 K니까 K가 될 것이고, 1에서 4를 더하면 5인가요? 다시 확인. 맞아요? 1, 5. 그지?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K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5보다 크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결국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5와 1 사이. 마이너스 1 사이. 그지?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 방식의 실근의 위치인데 방금 전에는 근이 0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상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 K보다 크대요. 두 근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때는 뭘 확인해야 된다고? K일 때 함수값, 그 다음에 대칭축이 누구보다 커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 판별식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한판축이라 그래서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을 판단하시면 된다. 그지? 함수값, 그 다음 판별식, 뭐야?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 한판축. 이런 식으로 해, 그지? 여러분이 꼭 구분 지셔야 돼요. 0을 기준으로 하면 두 근의 합값, 곱값, 판별식. 상수를 기준으로 하면 뭘 본다고? 함수값, 대칭축, 판별식. 그 세 개는, 이 두 가지는 구분 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41번. px네요. px랑 qx가 조인 상태에서 쭉 요렇게 해놓고 2차 방정식이네요. 얘가 2보다 작은 근, 2보다 큰 근. 일단 정리 좀 해볼게요. px란 친구는 저기 쓰면 3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1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마이너스 3배에 x 플러스 1의 qx가 얼마예요? qx는 제가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오메가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mx의 제곱 여기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할 건데 얘네가 어디서 많이 보던 애들이잖아, 그지? 얘가 뭐라고? x 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 정리해주면 3x 세제곱과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네가 대장 노릇하겠지, 그지? 나는 대장이야. m 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가 어떻게 돼요? 1차가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맞죠? 더하기 x. 그 다음 상수입니다. 11에서 3을 빼면 8이 되겠죠. 뒤에 상수 없고. 자, 이 녀석이 뭐라고요? 2보다 작은 한 근, 2보다 큰 한 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래서 판단해 볼 건데 얘가 지금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으니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M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해보고 자 볼게요. 그러면 요만큼만 지워볼게요. 다 썼으니까 요만큼만 필요 없는 것만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일단 그런 거네요, 그죠? 얘가 지금 부호가 뭔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럼 얘 부호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있으니까 일 수 있으니까 자 M은 양수인 경우를 고민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겠죠? 그럼 그래프가 일단 근을 두 개 만나야 돼요. 그래야 2보다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런 경우 먼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근 사이, 그지? 두 근 사이에 2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상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지? 뭘 본다고? 함수값.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니? 음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칭축은 비교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은 생략한다고 공부했습니다. 얘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 집어넣으면 얼마니? 4m. 여기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될 거고 넘겨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5로 표현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경우야? m이 양수인 경우입니다. 양수인 경우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맞지? 그지? 오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야? 음수인 경우죠. 요 갖다 쓰자잉. 음수인 경우. m이 음수면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2일 때 부호가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양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너가 양수야? 이렇게 잡히겠죠. 됐죠? 그러면 보세요. 너네들의 공통범위를 확인하면 이건 될 것 같은데, 그지? 뭐니?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m은 음수니까 여기까지만 되겠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5니까 m이 될 수 있는 정수므로, 그죠? 정수 개수.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몇 개? 두 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저 2차 방정식이 저 제한된 범위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시근을 갖도록, 그치? ma 값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죠. 여기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근을 두 개를 갖는데 한 개의 근이 요렇게 오른쪽 근에 걸려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번에는 왼쪽 근에 이렇게 걸려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지? 마이너스 1 사이에 한 근만 걸려있으면 되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마이너스 1과 1 가지고 이렇게 다 걸려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 나눠서 푸시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지?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어쨌든 실근이라는 건 얘들아, 그지?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그지? 적절하게 분배해서
두 그래프의 교점을 보셔도 되겠죠. 정리해주면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mx를 절로 뺄게요. 오른쪽으로 플러스 m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m 이렇게 표현되겠죠. 다시 표현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란 친구랑 여기는 m으로 묶어서 x 마이너스 2란 친구랑 어떻게 이해? 요 그래프랑 기울기가 m이면서 2,0을 지나는 직선, 얘네 둘이 어느 범위에서, 이 제한된 범위에서 만나도록 하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런 m의 이 직선의 기울기를 바라보는 게 편하다는 소리죠. 됐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죠? 대칭축이 얼마라고? 2분의 1인 게 눈에 들어와. 오케이, 대충 그려볼게요.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 여기가 2분의 1인데 이 y 꼭점 y좌표 확인해 볼게요. y좌표 얼마니? 지금 어디서 어디 마이너스 1과 1이야? 그럼 필요가 없겠다, 그지?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있고요. 1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래서 요 값들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값들만.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2인가요? 맞지?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에요? 자, 옮겨서 그려볼게요. 그림이. 그러면 마이너스 1대 2고, 마이너스 1대 2. 대충 여기 정도에 좀 더 가야 되나? 2라고 해서 이렇게 경보음이 울리네요. 우린 열심히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0이니까 1,0 이 점을 지나요. 그리고 2분의 1 대축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좀 더 가볼게. 여기쯤에서, 그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이 됐죠? 조용하다. 자, 이런 그림이 있고요. 여기가 1이니까 이 직선은 2,0을 지나잖아요. 요 점을 지나는 겁니다. 2,0은. 그래서 요 범위, 마이너스 1과 1인 범위 내에서 요 직선이 만나기만 되니까 어떻게? m은 기울기죠, 기울기. 기울기지. 0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팔꿈치 올라가면 커지는 거고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점점 지금 만나고 있죠. 0이어도 만나니까 점점 내려가 볼게요. 그치?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능하겠네. 여기까지 했지? 그럼 팔꿈치를 내렸으니 이제 올려봅니다.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상태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그지? 어디까지 가능해? 접할 때까지 가능하겠네요. 즉, 기울기가 이 점을 지날 때와 얘랑 접할 때 저 사이에 있으면 이 그래프랑은 두 점에서 만날 수도, 두 점에서 만날 수도,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적어도 한 점이니까. 이해했지, 그지?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작을 때의 기울기가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니까 이 점은 2,0이 되겠죠? x의 증가량. 여기서 여기 빼면 3분의,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울기란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최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접할 때니까, 여기 딱 접할 때 접점이 아니라 접할 때의 기울기. 그래서 이 그래프랑 연립할 거예요. 너네들이 연립할 거라고. 연립하면 요식이 나오겠죠? 요식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빤별식이 0이라고, 빤별식이. 자, 빤별식. 어디 있을까? 여기 있어. 잘 있을까? 여기. 자, 빤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2m. 요게 0이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m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m 마이너스 6m. 인수분해가 안 되게 만들어놨네. 그지? 자, 갑니다. 자, 얼마니? 3 플러스 마이너스 2 b의 제곱 9에다가 마이너스 8이 되나요? 맞나요? 9 마이너스. 맞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접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 이거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더 접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 중에 우리는 뭘 찾는 거야? 양근인 거 찾는 거죠? 다시 그려볼까? 둘 다 양수나?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 점을 지난대요. 그럼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접할 수도 있잖아,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까불지 말라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우리 기준 중에서 요게 0이니까 얘들아, 이거는 좀 많이 크죠? 얘는 좀 작고, 그지? 그럼 이 둘 중에 작은 걸 찾아야 돼요. 작은 게 누구니? 3 마이너스 2루트 2가 조금 작은 m의 최대값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랬을 때 뭐 물어봤어? 범위는 저렇게 주어져 있겠죠? 주어져 있으니까 P가 얼마니? P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얼마야? 2분의 9예요.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에 더하기 Q가 얼마죠? Q는 3 빼기 2루트 2. 그러니까 3 빼기 2루트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이 약분되고 약분하면 마3이 나오겠네. 그치? 마3이랑 3이랑 2루트 2. 그렇게 해서 없어지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2루트 1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치? 접하면 두 개 나오면 왜 두 개가 나오는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텝 2는 여기까지 강의할 거고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